비타민C 항노화에 효과 짱! 가격도 저렴한데 복용하고 계시죠? 비타민C 먹으면 왜 좋을까요? 첫째, 항노화 항산화. 둘째, 전신의 염증 제거. 세 번째, 혈관 보호, 손상된 혈관 회복. 네 번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만성 피로도 제거해줍니다. 특히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내의 비타민C 소모량이 급증해서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는 분, 즉 메가도스를 해야 되는 분은 50대 이후다, 만성 통증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불안, 초조, 우울증이 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 암 투병 중이다, 치매 뇌졸중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장애가 있다,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있다, 그리고 대사성 질환,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필수입니다. 비타민C 소모량이 10배, 20배씩 더 높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야채나 과일로 섭취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채나 과일로 섭취하는 비타민C 양은 우리 몸에는 태부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1000mg 하나를 레몬으로 먹으면 무려 56개, 사과로 먹으면 250개를 먹어야 됩니다. 사과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에 250개를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과와 레몬을 매일 먹었다가는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에 걸리고 몸이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C 많이 먹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하고 남은 양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만 mg 절대 많지 않습니다. 내 몸을 지킨다, 항노화, 항산화의 필수다.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고 위장장애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올라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의학 전문의 유전입니다. 비타민C를 가루로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산도가 2.2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자극이 되겠죠.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 위산이 더 나오고 자극이 된다. 밥을 먹으면 어차피 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위산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가루로 된 비타민C를 먹으면 위에서 빨리 녹고 위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비타민C도 함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약으로 먹었을 때는 위에 비타민C가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는 비타민C가 위를 계속 자극하면서 위산이 나오게 되면 그 위산은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가루를 먹으면 위산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고 속 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가루형 비타민C 딩동댕.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될 영양제 3가지. 통합의학 전문의 유전입니다. 50대는 본격 노화가 시작됩니다. 갱년기 증상,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다 보충이 안 되는 영양소.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꼭 먹어야 됩니다. 혈중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커큐브레인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독성 단백질을 녹여주는 뇌 해독제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뇌에 가장 좋은 영양제인데 항산화 효과로 인지장애나 기억력 저하에 추천합니다.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생체 이용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양제로 들어있는 DHA, EPA 성분의 이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이 3가지 영양제의 효능은 뇌기능, 인지기능, 어지럼증을 개선하고 안구 건조증, 녹내장, 백내장을 개선하며 장건강, 심장기능, 이명, 난청, 갑상선 기능 저하,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 방법은 이 3가지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복용량은 비타민C 하루에 1만 mg 이상, 커큐브레인 4알, 오메가3 4000mg을 드시면 됩니다. 50대 이후에 과한 운동, 스트레스, 과식은 땡! 건강 음식과 비타민C, 커큐브레인, 오메가3 딩동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스타틴 땡!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통합의학 전문의 유전입니다. 콜레스테롤,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생기는 우리 몸의 증상 10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불면증. 세 번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네 번째, 간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 모를 근육통 발생.
일곱 번째,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된다. 여덟 번째, 면역이 떨어져서 암이나 코로나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피부에 여드름, 건선, 주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 번째,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증이 생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너무 낮추면 이러한 각종 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스타틴 땡,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비타민C 왜 인간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할까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거의 다 멸종했습니다. 몇몇만이 살아남았어요. 과일을 많이 먹는 동물들, 그리고 영장류 사람입니다.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게 된 것은 무려 6,500만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전성시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안 먹어도 되겠네. 그리고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게 된 건데 한번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타민C 합성 능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멸종하든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서 살아남든가. 좋은 미각 그리고 두뇌가 있어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하루에 5g 이상의 비타민C를 생산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최소 90mg 이상, 최대는 100g까지의 비타민C가 들어와도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적어도 현대인들은 하루에 10g, 10,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먹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0mg 이상. 딩동댕. 글루타치온, 항산화, 항노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C의 짝꿍 영양제입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수입니다.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행장에 선망했을 때 한 달간 정맥으로 매일 주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렸더니 환자분들이 나도 맞을 수 있냐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내과에 가시면 글루타치온 정맥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꼭 맞지 않아도 평소에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환원형, 리포즈말 글루타치온, 설화형, 패치로 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것은 환원형 글루타치온입니다. 저도 환원형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왜 미리미리 글루타치온을 먹어두셔라 말하는 이유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염증이 있을 때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세포재생, 노화 방지, 피로회복, 이 3가지가 글루타치온의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몸이 아파지기 전에 40대 이후부터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글루타치온. 딩동댕.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을까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비타민C는 간을 도와줍니다. 간에서 비타민C를 해독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그 상태 그대로 간에서 이용을 해서 간에서 다른 독성 물질들을 해독할 때 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체내 비타민C 양이 좀 너무 많아. 그러면 콩팥을 통해서 쉽게 배출되니까 간에 부담을 줄 거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먹은 대로 그날 남는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몸에 만성 통증, 대사증후군이 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커큐브레인, 40대 이후부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커큐브레인은 커큐민보다 생체 이용률이 무려 285배나 높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가? 그 효능은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지방간, 간 수치 개선, 심혈관 질환이 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허약 체질, 스트레스 지수가 유난히 높은 분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이 있어서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커큐브레인에 들어있는 롱비다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커큐민에 비해서 285배, 유지 기간은
무려 7배나 길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직접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단백질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뇌 건강, 치매,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때문에 커큐민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주부, 직장인에게도 좋습니다. 복용하는 방법은 하루 2알에서 4알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커큐브레인은 오메가3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 식사 중에 음식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장애가 없어서 훨씬 좋습니다. 40대 이후에 뇌건강, 혈관 건강을 위해서 커큐브레인 딩동댕.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싶은데 위장이 약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적 전문의 유자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루 비타민C 또는 중성 비타민C를 식사 중에 먹는 겁니다. 음식을 씹고 가루를 딱 넣은 다음에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루 비타민C가 음식물과 함께 빠른 속도로 녹아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위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약을 먹었는데 음식물은 내려갔는데 알약이 계속 위장에 남아 있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통을 일으키거나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2번째는 느리게 녹는 비타민C를 먹는 겁니다. 이런 비타민C는 저속분해형 비타민C라고 합니다. 위장이 심하게 나쁘지 않은 경우, 약간 안 좋은 경우에는 저속분해형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천천히 녹으니까 빨리 녹으면 배가 아플 텐데 위에 별로 자극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도 위장이 편안합니다. 저도 일반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좀 쓰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녹는 비타민C를 먹으면 공복에 비타민C를 먹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위장이 약해도 하루 1만 mg 가루 중성 비타민 딩동댕.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혈당이 올라갈 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 데미지는 계속 혈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혈관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비타민C가 고갈돼서 특히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 주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도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손상돼서 망막 이상이라든가 홍파심 망가진다든가 발가락을 잘라내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섭취를 줄이시고 그리고 계란, 버터 같은 좋은 음식의 섭취를 늘리시고 비타민C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